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들 너무 길죠? 한국에서 가장 아파트 이름이 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전남 나주에 있는 광주 전남 공동역 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로얄카운티 1차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저도 너무 길어서 대본을 보고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봐도 무슨 뜻인지 의미도 와닿지가 않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전반적으로 길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젊은 사람들도 아파트 이름을 다 못 외우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왜 대체 아파트 이름들이 이렇게 길고 어려워졌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또 서울시가 최근에 쉬운 아파트 이름 짓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라는 걸 발간했는데요. 오늘 이걸 같이 보면서 어떤 아파트 이름을 짓는 게 적절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첫 아파트 브랜드는 홈엑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K건설의 전신인 선경종합건설이 1993년 출시했는데요. 이 다음에 2000년대 즈음부터 해가지고 건설사들이 각자 자기만의 브랜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물산의 레미안, 대림산업의 이편화세상도 이때 생겼습니다. 일종의 고급화 전략이죠. 남들과 다름을 강조하고 또 계급적으로 구별짓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잘 활용했습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처럼 아파트 브랜드명은 영어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쓰면 뭔가 더 있어 보이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로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파크, 호수가 있으면 레이크도 아파트에 자주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고급화 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라틴어까지 아파트 이름에 붙이고 있는데요. 왕십리역 근처에서 공사 중인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과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까지 이름을 한번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도 길어지고 있죠. 동탄 시범 다은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가람마을 10단지 동양 엠파트 월드 메르디앙처럼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이름을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든 곳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조사 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990년대 평균 4.2자였던 아파트 이름 글자 수는 2000년대 6.1자, 2019년에는 9.84자까지 늘어났습니다. 차별을 주기 위해 아파트 이름에 애칭을 더 붙여가지고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공사가 두 곳이어가지고 모두가 다 아파트 이름에 넣고 싶어 해서 이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대표적이죠.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길고 어려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이름을 외우기 어려운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은 각종 외래어가 난무하는 이런 아파트 이름을 읽기조차 버거워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은 택시기사님들한테 어느 아파트로 가야 할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곤란한 상황에도 자주 빠집니다. 광주에는 리젠시빌 주택이라는 건설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은 리젠시빌 란트가 붙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자꾸 대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 이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아파트 이렇게 다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는 택시기사님들한테도 아파트 가져와요 하면은 다 가준다는 거예요. 아주 우픈 현실이죠. 또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면 공공 서류에 우리가 아파트 이름을 쓸 때 너무 아파트 이름이 길어서 칸이 모자라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길고 어려워져서 생기는 불편함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이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이름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치동 삼성 레미안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펫네임이라는 이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숲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포레스트, 중심부다 센트럴, 상도동 삼성 레미안 포레스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름을 화려하게 하면 주택 가격이 조금 상승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더 있어 보이는 단지. 그러려다 보니까 그 정도가 심해져서 이제는 좀 국적 불명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영어를 떠나서 이제 막 합성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라틴어 같은 것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히려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 공공에게 어느 정도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도 들어가고요. 또 뭐 택시를 타고 어디 가려 그래도 이름이 너무 길면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름을 짓는 조합원분들, 건설사 분들께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지 전반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문화가 보다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이고요. 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아파트 이름을 지으라고 추천했을까요? 우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외래어의 사용은 자제하자고 합니다. 아파트가 속한 지역의 유래와 옛 지명, 랜드마크를 활용해보라고도 권합니다. 한국의 지명 10만 개 중에서 순 우리말 지명은 1만 1천여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포의 순 우리말은 3개, 노량진은 노들나루, 광진은 너른나루라고 하는데요. 이런 순 우리말을 아파트 이름에 쓰면 훨씬 더 정감 가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브랜드들이 더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DH, 아크로, 르엘, 최고급 브랜드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평범한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벌써 이렇게 뭐 라틴어, 프랑스어까지 다 끌어온 상황에서 앞으로는 뭐 외계어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화도 좋지만 뭐 우성 아파트, 미도 아파트, 음마 아파트 이런 것처럼 들었을 때 한 번에 쏙쏙 이해가 되는 아파트 이름이 그리운 건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